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딩을 해볼 거예요. 바로 신이 주는 미래 예언입니다. 이 시리즈가 저희 채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도 맞고 후기가 정말 꾸준히 달리고요. 그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기억해서 들어와서 댓글 씁니다. 라고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리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들어주시면서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확인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메모해서 혹은 기억하셔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되 가볍게 들으신다고 해도 지나고 나서 진짜 이런 일 있을 땐 다시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다가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조언까지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언을 활용해 보면 되겠다 하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구독자분들의 어떤 미래의 길, 다가올 운명 이런 걸 미리 엿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카드가 전하는 신의 목소리를 함께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장의 카드 중에 내가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는데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끌린다고 해서 이거 내 선택인가? 라고 하셔서 뽑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상하게 왜 이 카드가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하면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요, 일단 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투정을 조금 부릴 수가 있어요. 약간 좀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약간 종류가 다르기는 한데, 그냥 내 주변 사람, 친한 친구여도 괜찮고, 상사여도 이제 동료, 상사 말고 동료일 수도 있겠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힘든 소리?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날 힘들게 해서라기보단 내가 좀 힘에 부치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좀 넋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좀 일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번 분은 1대1로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 딱 이렇게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특정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을 품게 된다거나 사람들 여러 사람한테 좀 섭섭해지는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너무 상처 주고 이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투정을 부린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한계치가 오다 보니까 기분도 좀 섭섭한 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데 이걸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요것 때문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난 요 근본, 본질의 문제는 좀 제쳐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갈등을 좀 빚게 되거나 어떤 오해를 사게 되거나 서로 좀 싫은 소리 좀 한두 마디 하고 오고 가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주변 사람한테 자꾸 투정을 부리게 되는 이런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어디서부터 뭔가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걸까? 이거를 한번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실 법하다. 이 정도로 좀 이 부분은 살펴보면 되겠고 또 뭔가 가까운 사람 있죠. 우리 1번 분과 가까운 사람. 그게 어떤 사이여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느끼기에 나하고 정말 가깝고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이 사람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연 중에서 내가 모르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말조심,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서 내가 말조심을 좀 해 가시는 거. 상대방에게 이러저러한 일들로 상처를 주게 될 수가 있으니까 괜한 말로 상대방의 좀 상처를 후벼파는 일이 없도록 내가 조금은 심한 말 혹은 걸러지지 않은 말 그런 단어를 쓰진 않는가 아니면 내가 홧김에 하는 말 있죠. 내가 이제 상대방하고 싸우거나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좀 되는 대로 확 내뱉게 되는 홧김에 내뱉는 말, 홧김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로 상대방의 진짜 상처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1번 분이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도 그냥 일상적인 나의 일보다는 분명히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일일 텐데 내가 마음에 걸린 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누군가는 부모님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연인과의 갈등, 배우자하고의 갈등, 나의 자식하고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좀 마음이 계속 걸리고,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땐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일정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길어도 3개월 후엔 누군가는 1개월 안에 해결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주 안에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2달 반 만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일들, 이 고민,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을 똑같이 3개월 이후에도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고민의 종류도 달라지지만 이 고민을 그때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해결이 될 일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서 막 나를 자책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안정을 찾게 된 덕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나에게 할애할 수 있다. 나에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여유가 없을 거예요. 1번 분이 제가 카드를 봤을 땐 1번 분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나가는 게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또 좋은 말도 하고 상황을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나부터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1번 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너그럽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유로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상황을 좋게 보고 싶어도 내 상황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팍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계산적이어지고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작은 거에도 예민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여유가 없을 땐 내가 나에게 시간을 쓰지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투성이고 할 일이 태산이고 오늘 내일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시간을 쓰겠어요. 그쵸? 할 일 처리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유가 좀 생기고 내가 하던 고민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내가 내 하루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에게 나오는 이 예언들의 다가올 예언들에 대한 조언으로 봤을 때는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주변 사람과의 조화로움에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만에 하나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이것도 내가 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쏟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아예 정말 방향을 다른 곳으로 잡으시더라도 이 사람들에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제까지고 참고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어울리고 적응하고 지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걸 벗어나면 내가 뭔가 아무리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 모든 걸 참고 가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참아지지 않아서 현실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날이 더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조화를 신경 쓰셔야 되고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난 과감하게 방향을 돌리셔야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내가 조금 문제였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나부터 트러블이 좀 없게끔 하는 식으로 이 조화를 맞춰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요, 약간 이제 1번 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윗사람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 적당히 웃어 넘기자. 이렇게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분명히 나를 좀 거슬리게 하거나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나를 좀 섭섭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직장 내에서의 윗사람이든
사업차 윗사람이든 가족 간의 윗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요. 내가 그 말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이거 윗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분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는 때는 아니고 차라리 조금 웃어 넘기는 게 제일 편한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다. 시기대별로 조언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근데 지금 이 시기만큼은 윗사람과의 트러블, 이건 내가 아득바득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는 아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적당히 좀 웃어 넘기는 게 제일 편한 그리고 제일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요. 이 리딩 듣는 시점으로부터 이걸 언제 들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날짜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이 리딩을 딱 발견해서 듣는 시점부터 한 달 후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돈 벌고 건강 챙기고 할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언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몸을 1번분은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몸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근육도 좀 사용하시고 팔다리 좀 많이 움직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러면서 몸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 유산소도 좋고 다 좋아요. 대신에 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웬만하면 좀 많이 움직이는 쪽을 택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1번분은 오전 시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나와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유용한 리딩인데요. 내가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오전 시간대가 1번 분한테 굉장히 길한 시간대예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대라서 오후로 갈수록 일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오후 시간대를 보내는 게 낫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 병원을 가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 등등등 어떤 약속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뭐가 됐던 등등등 전부 다 오후 시간대보단 최대한 오전을 활용하고 오후는 그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오전에 좀 많이 하시는 게 늦잠을 잘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하시더라도 오전에 일어나서 하시는 게 1번 분의 하루 사이클링에도 굉장히 좋고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보더라도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오전부터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가장 귀찮을 만한 일, 미루고 싶은 일을 차라리 오전부터 일찍이 하시는 게 오후로 갈수록 내 귀찮음, 내 체력 소모, 내 무기력함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시간대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1번 분에게 오전은 황금 시간대이다. 아시겠죠? 특히나 일단 움직여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너무 귀찮죠? 오전에 일단 그냥 한두 시간 끝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 가기 전이 좋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전에. 그리고 오후 때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오후를 이용해서는 해야 되는 것들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오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이 요즘 들어 감정 기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조절이 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만큼 감수성이 짙어지거나 조금 감수성이 폭발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없진 않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라고 느껴지려면
일단 내가 좀 버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다 괜찮고 편안하고 마음도 아주 그냥 뭐 한적하고 이런데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될 리가 없죠. 몸이 힘들거나 멘탈이나 마음을 잡는 게 좀 힘든 상황이거나 내가 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거나 내가 쌓인 게 좀 많다.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지 쌓여온 버거운 어떤 이런 짐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면 감정 조절뿐 아니라 어떤 조절도 잘 안 돼요. 식욕 조절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폭식만 한다? 이게 식욕 조절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톱이 좀 약해진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다 포함이고요. 내가 진짜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누가 봐도 내가 이걸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이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5분 후부터 100% 내가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을 게 확실해. 그럼에도 매운 걸 먹거나 자극적인 걸 먹거나 정말 좀 헤비한 그런 많은 것들을 좀 시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먹는 거죠. 왜? 힘드니까. 지금 이번 분 같은 경우는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예언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좀 해소하시거나 육체적으로도 시간을 내서 뭔가 쌓여온 많은 데미지들을 해소시키고 좀 이완하고 이러는 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길게 봐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달, 두 달 후에 뭐 그냥 뭐 모든 걸, 뭐 내 일이건 직업이건 뭐 금전적인 상황이건 내 꿈이건 목표건 뭐 모든 걸 다 그냥 마무리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먼저 어떻게 될지언정 그랬을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 단거리 달리기 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진짜 나의 컨디션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꾸준히 하기 위해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선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번 분이 고민하시는 직장, 이번 분이 생각하는 일, 이번 분이 생각하는 직업, 이번 분이 생각하는 생계 유지, 모든 것들, 건강 관리, 이 모든 건 몸매 관리가 되어도 괜찮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려면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하고 끝날 만한 계획을 세워서는 어차피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죠.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죠? 그게 직장이 됐건,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 일, 내 목표, 여러 가지로 내 건강 관리, 내 인간관계,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좀 해버릇해야 한다. 그만큼의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런 장기적인 종류의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바꾸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자, 이번 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어떤 예언적인 부분에선 사실 가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가족들의 걱정. 자, 이번 분의 본인에 대한 걱정보다 사실 이번 분이 가족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해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좀 신경 쓰고 가족의 어떤 이런 안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나를 위해 사는 건지 가끔 헷갈려. 가까운 미래에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나 일, 금전적인 거 뭐가 됐건 간에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나가야 하는 일,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 에너지가 됐든 시간이 됐든 돈이 됐건 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빼곡히 있다 보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해놨던 것들의 계획이 일부 가족으로 인해서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기쁘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사실 내가 내 가족이니까 뭔가 걱정을 하던 금전적으로 뭔가를 돕든 뭘 하면서도 마음이 편할 텐데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도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안 끊어지고 뭔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꽤 이게 만족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분배를 최대한 좀 해놓으시면 좋은데, 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가족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만큼의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이것 또한 길게 봤을 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인생은 가족의 인생,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이게 가족 안에서도 이번 분이 되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자,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 오래전에 나와 친했던 친구, 오래전에 내가 다녔던, 나와 잘 맞았던 회사, 뭐 직업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내 그리움을 많이 자극할 수가 있는 모습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분이 지금 주변에 멀쩡한 친구들이 있고, 괜찮은 직장 동료가 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 좋은 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순간, 과거의 어떤 인연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현재와 과거를 좀 많이 비교하게 될 수가 있겠다. 근데 그게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움이 나에게서 좀 좋게 작용이 되거나 위로 정도로 자극을 해주고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 그리움, 애틋함이 지나치게 현실을 방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자극을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리움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련이나 그때 어떤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집착과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훗날 가까운 미래에 길게 보면 3달, 짧게 보면 1달 이내에 내가 내 현재에 자꾸 만족스럽지 못하고 과거의 그때에 자꾸 머물러 있다면 지금을 좀 바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과거도 아니고 과거를 지나온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건 현실 속의 나다라는 겁니다. 과거가 이젠 더 이상 내 현실을, 나의 지금을, 나의 오늘을, 나의 내일을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의 나만이 오늘을 살고 내일의 나만이 내일을 살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 자, 이게요, 안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에 계속 매몰되어서 내가 현재의 내 인연들, 현재의 내 주변 사람, 현재의 내 일, 현재의 내 일상, 여기에 방해를 받게 되거나 현재 내 멘탈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특정 일이 계속 방해를 하게 되고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더 이상 그 과거는 나에게서 과거에 대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지나왔다, 무조건 다 잊을 수는 없고 잊을 필요도 없겠지만, 나에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건 내 과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과거의 어떤 특정 기억이나 특정 인물이 현재의 나를 지나치게 소모시키지 않도록 우리 이번 분이 좀 차근차근 정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내가 나하고 나를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나온 시간들이 나를 계속 지금의 나를 잡으면서, 야, 안 돼, 안 돼, 가지 마. 너 지금을 보지 마. 너 앞으로 보지 마. 너 계속 과거에 그때 머물면서 계속 슬퍼하란 말이야. 아, 나랑 계속 같이 슬퍼해줘. 얘가 누군지를 정확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의 과거인지, 얘가 약간 좀 악귀 들린 앤지, 이거를 내가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면 과거의 나한테 이제 오지 말아라. 냉정하게 오지 마. 더 이상 넌 도움이 안 돼. 난 지금의 나와 같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요, 밀고 나가야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해요. 일관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이번 분한테. 다른 사람이요, 뭐라고 말을 한다 그래도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절대 변경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나를 설득해도,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도, 내가 올해, 내가 이번 달,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오늘 뭘 하려고 했어. 어딜 가려고 했어. 일을 먼저 하려고 했어.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변경하거나 따라가거나 이런 거, 약간 미루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시고, 내가 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야 하는 게 유리해요. 지금 이 시점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일관성 없게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가는 일이 썩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켜 주진 않는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시고요. 한 번 정한 건 그것대로 밀고 나가시고, 한 번 말한 거 그것대로 지키고 나가시고, 내가 생각했던 게 있다면 그것대로 지키고 나가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 그럼 그럴까? 해서 움직이는 순간 후회할 것만 잔뜩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 탓도 못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도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나의 판단, 나의 직감, 나의 본능의 목소리를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귀가 얇은 편이야. 그래도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 어느 순간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마음이 바뀔 것 같을 때 내 생각 바꾸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변 사람이 우리 이번 분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된다, 주목을 하게 된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인 자리, 요런데 이번 분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좀 보여지고요. 이번 분의 의견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이 리더의 역할을 좀 하시게 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더 모이고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음에도 리더를 하게 되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뭐 총대 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들 좀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좀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게 되는, 여러 가지가 돼도 괜찮은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나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힘이 실어지는 거고요. 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말에는 책임감이 좀 필요하구나.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야 되거나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때 그거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들은 나에게 다 손해가 되니까 조금 사람들이 융통성 없이 그래도 뭐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만큼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진짜 약속 지킬 수 있는 거,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할 수 있는 거, 내 몫을 해낼 수 있는 거, 딱 그 많지 말을 꺼내시는 게 좋겠다.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는 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그 아무리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이라도요, 이번 분이 말을 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거고,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말 안 나오고요. 이번 분이 그래야 필요 이상으로 책임지게 되는 일도 없어요. 기분 좋아서, 오늘은 좀 기분 탓에 이렇게 하는 말 말고 진짜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주셔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흐름이 제일 먼저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최대한 1, 2개월? 근데 3개월까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길게 간다 그런다기보단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까운 미래에 보여지는 흐름들이라서 최대한 1개월? 한두 달? 그 사이에만 꼭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한 사람씩 만나시거나 꼭 나가야 한다, 꼭 여러 사람 있는데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이제 약간 나한테는 계속 거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말하지? 단어 선택이 왜 저러지? 쟤는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저희가 뭐지? 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일부러 저러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저 친구나 저 사람의 말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굳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은 그렇게 행동했는데 저 말을 하는 거면 나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주변 상황에 포함한 그냥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에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뭔가 민망해지거나 자존심 너무너무 상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 있는 데에서 웬만하면 자극도 여러 개가 오겠죠. 그쵸?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주는 자극과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이 주는 자극은 이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극이 한 번에 와야 되는데 내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못 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되겠죠? 대신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차라리 한 귀로 흘리시는 게 나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빼시거나 그 자리는 중요한 사람 몇 명만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시거나, 그러니까 자극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요즘 들어, 그러니까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이거를 여러분 2025년 9월에 듣든 12월에 듣든 2027년 4월에 듣든 상관없어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혹은 3개월 이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상대방에게 혹은 그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누가 됐던 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든 좀 심술이 날 수가 있어요. 괜히 심술을 부리게 된다거나, 괜히 뭔가 좀 비꼰다? 괜히 그렇게 된다거나 해서 뭔가 저 사람한테선 뭔가 내가 느끼기에 곱게 안 나가는 거야. 느낌도 말도.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도 여러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도 내가 자극을 받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괜히 심술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좋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혹은 좋은 관계로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오늘은 아무 기분 나쁜 게 없었는데도 이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했던 안 좋은 일, 상처 이런 게 괜히 생각나서 말이 나도 모르게 조금 툭 하고 내뱉어진다거나 괜히 심술 부린다거나, 특히나 연인 관계, 연애 관계나 썸이나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도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할수록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지인, 뜬금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를 가장 아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지는 내가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심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고, 날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날씨가 어떻든 이 리딩을 겨울에 보든 가을에 보든 여름에 보든 봄에 보든 상관없어요. 근데 날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몸이 되게 무기력하거나 좀 나른하고 약간 좀 졸리고 이런 게 좀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뭔가 좀 꼬이게 생각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뭔가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 충분히. 근데도 모르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가 그냥 찌뿌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뭔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했던 말 또 생각해 본다거나 되짚어보게 된다거나 또 한 번 상처받아. 심지어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 위에 또 한 번 상처가 덮여져. 그러기 때문에 내 몸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게 3번 분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지는 3개월 이내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지금 3번 분이 가장 챙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많이 표현하자 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체력관리. 체력관리라고 하면 되게 애매할 거예요. 아, 체력관리를 뭐 어디서부터 해야 돼? 특히나 운동을 꾸준히 안 했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운동하란 말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하라는 거 그거 자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는요. 운동해라가 내가 이제 머리로는 나도 인간이니까 알겠는데 너무 힘들면 에너지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운동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은 에너지를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운동도 어떻게 보면 몸을 계속 쓰는 거죠. 계속해서 자극을 줘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근육을 생성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타격을 입는 행동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해라 이 말이 좀 너무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먹는 거라도 자극적인 거 말고 최대한 내 몸과 장기와 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그거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3번 분은. 제가 봤을 때 3번 분은 많이 쌓였어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아. 그냥 카드들을 봤을 때 괜히 심술나, 괜히 힘들어 몸이. 그냥 이 모든 게 어떻게 축적이 된 것처럼 느껴지냐면 애초에 사랑을 받고 싶은 포인트, 내가 사랑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든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간에 뭔가가 실망의 기대치가 확 낮춰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다거나 배신을 느꼈다거나 뭔가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때쯤부터 뭔가가 허기진 인생, 허기진 일상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증이 나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 뭔가를 어떻게든 해. 일로써 풀어.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로 풀어. 먹는 걸로 풀어. 그렇게 했지만 점점 돌아오는 건 다시 몰려드는 무기력, 다시 몰려드는 불안함, 다시 몰려드는 히스테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 계속 쌓이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나는 회수한 게 아니라 덮어만 둔 거죠. 계속 덮어. 그러다가 갑자기 좀 쉬는 날, 갑자기 좀 휴식하게 된 날, 갑자기 여행 가는 날, 갑자기 긴장을 놔도 되는 날 확 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픔으로, 어떤 사람은 배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무기력함으로, 어떤 사람은 온몸의 통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사랑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사랑이었다.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단순히 나 좋아하고 설레이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3번 분한텐. 부모와의 사랑에서 시작했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속했을 수가 있어요. 꼭 누가 나한테 줘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었지만 내가 못 준 사랑에 대한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거를 좀 풀어가는 거. 어디서부터 내가 잡고 갈 것인가? 내가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사랑의 종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디서부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그냥 사랑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도 가까운 미래도 최대치 3개월 이내의 미래에서도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거나 서운해지거나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요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그건 단순히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 보이고 비교되고 저 사람이 나 무시해서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은 나도 누굴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질투로 나가, 불안함으로 나가, 의심으로 나가, 외로움으로 나가, 단절로 나가, 차단으로 나가, 뭔가 이렇게 낸 표현을 할 건데 3번 분은 진짜 근본은 사랑하고 싶은 걸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것도 맞을 건데 그건 두 번째예요. 3번 분의 카드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싶다. 근데 누군가를 꼭 대상을 안 정해도 되니까 나도 내 안에 이 사랑을 좀 꺼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픈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3번 분이 가장 괴로운 날은 차라리 뭔가를 막 해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람으로 너무 힘들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베고 자는 베개, 뭐 내가 덮고 자는 이불, 내가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거를 예쁘게 이렇게 세탁하고 빨래하고 이러시면서 하는 것도 좋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동물, 자연, 식물 이런 걸 사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서 사랑을 좀 해보시면서 내 안에 계속 뭔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느껴진 갈증이라고 느껴진 목마르다고 느껴진 욕구 불만이라고 느껴진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리를 잡아가는 거 채워주는 거 이렇게 좀 시작해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를 자꾸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신경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이 모든 시선을 밖으로 돌려버리면 화날 일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차근차근 돌려받을 사랑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내 마음의 근본적인 화, 분노, 짜증, 증오, 아픔 그게 결국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고 요거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멘토나 롤모델 상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미 3번 분 안에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모습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되게 과소진한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무리인데 했어. 근데 성공을 했을 거야, 아마. 몇 가지는.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아니까 계속 날 몰아붙여. 계속 날 과감하게 뛰어들어. 과감하게 뭔가 무리 있는 것도 막 밀어붙여. 요거는 용기하고 약간 좀 다른 결이라서 내가 뭔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내가 나의 페이스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나의 신체적 리듬을 아예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야 빨리 달려. 저기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나한테 그러는 것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내가 제어해도 이미 3번 분은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고 좀 무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나를 살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치만서도. 그래도 지금은 건강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꾸 쉬는 날 아파요. 자꾸 여행 가는 날 탈나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내려놔도 된다는 생각에 얘네가 이제 알아달라고 아픔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약간은 나 이건 좀 못하겠다. 뒤로 빼는 것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의 가까운 미래에는요,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할 일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 우연한 제안, 우연한 제의, 우연한 인연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기분도 새로워지겠죠. 당연히 감정들도 굉장히 뭔가 자극이 좀 생기겠죠. 신선한 자극이 좀 불어오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4번분이 난 안전한 인생을 살 거야. 안정감이 제일 중요해. 나는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것을 지금 내가 이뤄놓은 것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해. 나 뭔가 더 안 해도 돼. 새로운 사람 안 만나도 돼. 뭔가 새로운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기분도 달라지고 감각도 달라지고 의욕도 좀 달라지고 내가 품고 있는 열정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하면서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체념하지도 않고요. 잡게 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4번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바뀌실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나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사람, 나를 MBTI 안에 가둬두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MBTI가 뭐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계속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일상이 이젠 MBTI고 뭐가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런 걸 해봤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이 안에서 보는 새로운 모습은 나. 이게 나. 새로운 사람 만나보니까 이게 다르고 새로운 곳 가보니까 이게 또 다르고 이런 느낌들이 다 드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포부를 품어야 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 4번분이 포부가 작거나 좀 넓게 보지 못하거나 크게 보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소심해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액션들이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왕 나한테 기회가 새롭게 왔으니까 좀 크게 생각하고 넓게 보시고 좀 숲을 보시고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큰 숲을 보시고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뜻하지 않은 날에 뜻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서 그 사람이 우리 4번분한테 귀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좀 작게 생각하잖아요. 4번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쨌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날이나 아무렇지 않은 시기가 있고 이게 유독 나한테 날카롭게 꽂히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내가 이렇게 작게 생각하다 보면 어쨌든 사람들하고 뭔가 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조금 작아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좀 신경 쓰게 되고 좀 의미부여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에 좀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시달려요. 내가 하는 것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웬만한 거를 의연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좀 뭐만 하면 작은 걸로 시비 붙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첫걸음은 내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 조금 여유롭게 대처해보는 거. 느슨하게 생각해보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호구처럼 해라. 착하게 무조건 넘어가라 봐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나에게 오는 모든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모든 의미부여를 너무 세세하게 해서 지나치게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4번분한테 다가올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게 직업도 한몫해요. 나의 일, 나의 직장, 회사, 사업, 장사, 뭐 내가 운영하는 매장, 뭐가 됐건 취업 준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풀리지 않고 몸이 긴장되어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일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거나 조금만 하면 사람한테 확 짜증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몸이 필요 이상으로 뭘 안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 특히나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모든 질환들 있죠. 위통증, 위경련, 위궤양, 위염, 스트레스성 두통, 목, 어깨 이런 것들, 근육통, 두통 이런 거 달고 살고 이런 거 체하고 자꾸만 손발 차고 긴장성으로 오는 모든 두통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계속해서 나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4번 분이 평소에 저는 근력 운동을 해요. 어떤 운동을 해요.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한 달, 최대 3개월 내지만이라도 이완하는 운동을 좀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가가 됐건 명상이 됐건 스트레칭이 됐건 뭔가 내 몸을 이완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겸해서 일상의 루틴에 내 몸을 좀 이완하시는 거, 긴장을 이완하실 수 있는 것들을 꼭 하나씩 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됐건 심리 상담이 됐건 요가가 됐건 뭐가 됐건 반신욕이 돼도 상관없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도 되는데 뭔가 좀 몸이 이완될 수 있는, 좀 느슨하게 풀어질 수 있는, 긴장을 낮추고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일상생활에서 막 각성시키고 뭔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운동보다 이미 너무 과긴장이 되어 있고 좀 과도하게 일을 하시고 계실 거고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지실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남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내가 나를 도와야지만 버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4번 분은 꼭 긴장을 풀고 몸을 풀어주시고 그래야 마음이 좀 풀어지시고 결과가 달라지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에 하나 4번 분을 괴롭히던 나쁜 기억, 나쁜 경험, 나쁜 추억은 추억이라고 할 순 없지. 그쵸? 기억으로 끝냅시다. 나쁜 기억이나 나쁜 경험이 있었다면 나를 계속 괴롭히던 이건요. 지금으로부터 최소 한 달, 최대 3개월 내지로 훨씬 좋아지게 되실 거예요. 훨씬. 그 기억은 그 일은 사라지지 않겠죠?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기억이 사라질 수 없을 거예요. 그쵸? 괴롭혔던 경험이 나를 괴롭게 한 그 경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겠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치만 그 기억이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 기억이 더 이상 나쁘게 나한테 작용해서 현실을 괴롭히는 그러한 관습, 그러한 그러한 반복은 훨씬 좋아지게 될 거예요. 끊어지게 될 거고 서서히 좋아지게 될 거고 서서히 느슨해질 거고 서서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시게 될 거예요. 뜻밖의 행운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현실이 많이 좋아지시면서 현재가 좋아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고 현실이 좋아지면서 4번 분에게 있어서 옛날에 그 나쁜 기억들, 나쁜 경험, 나쁜 기분은요.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의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는 기억은 아닐 것이다. 굉장히 많이 치유될 것이다. 그러니 치유하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카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을 사는 거,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옛날에 안 좋았던 그 경험, 안 좋았던 그 기억을 없앨 수 있는,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4번 분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미친 듯이 현실에 몰입하고 더 일하면서 더 바쁘게 살아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일복은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일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운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복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러니까 바쁠 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좀 풀어지고 과긴장에서 조금 느슨해져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내고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복은 터져서 너무너무 좋은데 일복만 터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받쳐주면 이거 복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쵸? 그래서 일복을 복으로 받기 위해선 내가 먼저 느슨해지고 중간중간 내 몸을 이완시켜야 되는 건 맞단 말이죠. 근데 일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이 내가 이제 현실에 집중해서 과거의 그때 그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속에서 사는 거, 그리고 그 안 좋았던 경험이나 안 좋았던 기억은 그때 그 시절에 겪었던 거잖아요. 결국 지금이 아니란 거죠. 그때와 다르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일도 이런 것들도 막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하늘이 나를 도우려고 그때와 계속 똑같았다면 그때 그 기억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경험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상황이 바뀌고 뭔가가 내가 다르게 행동했고 어떤 복이 또 나와 맞물렸고 사람으로 왔든 일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뭔가 어떠한 복, 어떠한 운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그 복을 또 내가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복이 먼저였는지 운이 먼저였는지 내 행동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운도 복도 내 행동도 삼박자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그 경험, 그때 그 기억은 나빴던 경험, 나빴던 기억은 그때였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지금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하늘도 돕네. 왜 난 그랬을까? 이게 너무 힘든 날은 왜 그때 그런 일, 그런 경험 내가 왜 겪었을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굴 위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와,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다르게 살라고. 행복한 기억으로 덮으라고. 그때 그건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은 다른 기억으로 더 좋은 기억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도 나를 돕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에 빠져보셔도 좋아요. 대신 그 일을 복으로 다 받기 위해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주기적으로 하셔야 혈액순환 잘 되시고 몸에 뭉친 곳 없으니까 덜 피로하실 거고 덜 긴장되시고 덜 아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4번 분 미래를 적극적으로 제가 응원하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